자기 사채? 자기 사채요. 이 자기 사채가 뭐냐면 회사가 돈이 생기면 시중에서 발행되어 있는 우리 사채를 돈 주고 다시 사온다고요. 투자자로부터 야, 돈 줘. 내 사채 내가 가져갈 거야 하면서 돈 주고 사채를 사와요. 이래서 이 증서를 그냥 갖고 있는다고요. 왜냐면 사채 증서 만드는데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채를 내가 돈 주고 다시 반환을 받아 와더라도 이 사채를 들고 있는다고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자기 사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취득한 우리 회사의 사채, 자기 사채를 내가 취득하게 되면 사실 요건 뭐랑 똑같은 거래겠어요. 자기 사채를 취득하는 거래는 돈 주고 투자자한테 사오는 거라고요. 뭐랑 똑같아? 자기 사채를 취득하는 건. 그쵸? 자기 사채를 상환하는 거랑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기 사채를 취득하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사채를 내가 상환한 거랑 똑같이 회계 처리가 돼요. 뭐 전혀 어렵지 않고요. 계속 얘기를 좀 해보면 두 번째로 자기 사채를 취득한 다음에 소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 소각이 뭐냐면 돈 주고 사채를 사와서 아유 찢어버려야겠다면서 종이를 찢어버려 다시는 비치지 않으려면서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 사채의 소각이라고 하는데 자기 사채의 소각은 뭐랑 똑같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일단 회계 처리상으로는 자기 사채를 취득할 때 사채의 상환으로 회계 처리했기 때문에 장부상은 사채가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죠. 그걸 내가 종이만 찢어버린 거기 때문에 자기 사채를 소각하는 회계는 회계 처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종이만 찢어버린 거라니까요. 증서를 내가 찢어버린 거고 장부상은 자기 사채를 취득했을 때 더 이상 사채가 장부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소각은 그냥 찢어버린 거지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럼 두 번째로 또 뭐가 있냐면 취득하고 나서 자기 사채를 재발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시는 빚 안 져야지 하면서 돈 주고 사채를 사왔는데 들고 있다가 요걸 다시 시장에 내다 판다고요. 그럼 이거 뭐랑 똑같아? 사채를 다시 증서를 시장에 내다 판대 돈 받고 뭐랑 똑같겠어? 그쵸. 자기 사채를 재발행하는 건 사채를 발행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발행이라는 게 뭐야? 새로운 사채를 발행하는 거랑 똑같이 본다고요. 그럼 새로운 사채를 발행한다는 게 뭔데 도대체? 새로운 사채를 발행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새로운 사채를 발행한다는 건 그 시점의 시장 이자율로 다시 사채를 평가해서 그 금액으로 장부에 기재한다는 소리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사채를 재발행한다는 건 새로운 사채를 발행한다는 얘기인데 그건 뭐야? 재 발행 시점에 시장 이자율을 쓴다는 소리입니다. 어렵지 않죠? 사실 자주 나오는 주제는 아닌데 회계사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면 되고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럼 나온 김에 조금만 한번 정리해 보면 1차 때야 뭐 문제 나오면 아주 간단하게 나오지만 2차 때는 자기 자체가 좀 복잡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만 보면 이런 경우에요. 이렇게 여기가 x1년이고요. 여기가 x2년이고요. 여기가 x3년인데 사채 발행 시점에 시장 이자율이 10%예요. 나는 x1년도에 사채를 100%다 갖고 있었대. 그럼 이때 뭐가 발생합니까? 10%의 이자율로 100%의 이자 비용이 발생했겠죠. 전혀 어렵지 않죠? 그러다가 X2년 초에 60%의 사채를 취득했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때 뭐가 발생해? 사채를 취득했으니까 사채 상환 손익이 발생하겠죠. 전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때 회계처리 어떻게 되냐면 현금 나가면서 사채 없어지고 사채 상환 손익 발생하고 회계 처리가 다 끝날 거라고요. X2년 초에 60%의 자기 사채를 취득했다면 어렵지 않죠?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나면 X2년도에 회계 처리할 게 남아 있을까요? 안 남아 있을까요? 자기 사채를 60%만 취득했기 때문에 40%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이 남아 있는 40%에서 뭐가 발생해? 여전히 이자 비용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남아 있는 40%에서 여전히 10%의 이자율로 이자 비용이 발생할 거예요. 어렵지 않지.
근데 이렇게 자기사채를 취득하고 나서 X2년 중에 30%는 소각을 하고요. X2년 말에 30%는 재발행했대요. 이해할 수 있겠지? 소각은 회계 처리 한다 안 한다?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요. 뭐만 해? 자기 사채를 재발행하게 되면 그것만큼 현금 들어오면서 사채 발행되는데 이 사채는 어떻게 해? 자녀 현금 흐름을 재발행 시점에 시장 이자율로 할인하는 금액이 현재 가치가 된다고요. 어렵지 않지? 그치? 자,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그럼 X 3년도가 되면 X 2년 말에 재발행했는데 요 재발행 시점에 시장 이자율이 만약에 12%였다고 한다면 소각은 회계 처리 그 이후 할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소각 자체도 회계 처리할 게 없는데 뭐. 그렇죠? 그럼 X 3년도가 되면 12% 재발행한 거는 3년 동안 1년 동안 뭐가 발생해? 12%의 이자율로 이자 비용이 발생할 거라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이게 가장 포인트예요. 자기사채를 취득해서 재발행하면 신규 사채 발행이랑 똑같이 돈다고요. 신규 사채 발행이랑 똑같이 봐. 뭐 신규 사채 발행이랑 똑같이 본다고요. 그래서 재발행 시점에 시장 이자율을 써줍니다. 어렵지 않지? 하지만 이것만 이자 비용이 있는 게 아니라 아직 자녀분 40%에 대해서는 여전히 10%의 이자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여태까지 출제해보면 1차 시험에는 여기까지 물어봐서 사채 상환손익이 얼마냐 요거 하나 물어봤고요. 2차 시험 때는 요거 물어보고 그 다음 문제로 X 3년도에 이자 비용이 얼마냐 물어본다고요. 요 정도 흐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요 정도 흐름만.